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는 구매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용산에서 조립 컴퓨터를 맞췄는데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AS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일반 개인들도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블루스크린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블루스크린 코드를 분석을 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뭐 다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지,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지, 주로 그때 관점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면, 이번 소개해드릴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컴퓨터 고장에서 한 50-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 바로 메모리 오류 혹은 불량 혹은 접촉 불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메모리가 왜 주기억 장치라고 불려지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이 메모리로 복사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상주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CPU가 같이 연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고장에 의한, 불량에 의한 에러 메시지 검출 혹은 블루스크린 혹은 컴퓨터 비정상적 작동 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시면 윈도우상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에러는 나오지 않는데 블루스크린은 뜨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대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를 부팅을 하게 되면 윈도우 부팅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부팅되는 파일들이 메모리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윈도우즈 로그인되는 화면, 시작 버튼이 나오는 그 화면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메모리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량이 적어도 3기가, 4기가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용량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하드디스크에 가상 메모리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쪽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컴퓨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로딩되는, 상주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왜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3-4기가 정도 되는 윈도우즈 파일이 메모리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상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100번, 1000번 돌려보셔도 윈도우즈가 로딩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건 공유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메모리가 윈도우를 동작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C 드라이브,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포맷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맷 작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공유 위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메모리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 메모리에다 이 메모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컴퓨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SB 메모리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10건 중에 6번 정도, 6건 정도는 충분히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는 지인들 컴퓨터 고장났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주소는 memtest86.com입니다. 네,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버튼이 2개가 보입니다. 다운로드 폴더가 있고요. My memtest 86 프로 버전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프로 버전하고 다운로드 일반 개인 프리 버전의 차이는 알고리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알고리즘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 검출이 좀 더 용이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프리 버전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를 하고요. 이곳에 보시면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 USB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리를 하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1기가 이상 8기가를 넘기지 않으셔도 굳이 관계는 없으세요. 제가 사용하는 샌디스크 울트라 USB 3.0 메모리가 확인된 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에 가셔서 첫 번째 탭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미지, 여기 이쪽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폴더에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혹시 선택이 안 돼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한글이라든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셔서 폴더를 저장하시는 분들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문 폴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 드라이브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맞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한 번 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이 메모리를 모두 지워버린다는 단어예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 자체는 크지 않아요. 한 500메가 정도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금방 작성은 끝날 거예요. 네, 기록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 노트북의 경우는 부팅 순서를 결정하는 건 ESC 키, 그 다음에 CMOS 모드에 들어가는 건 F2 키예요. 그 외에 다른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들 부팅 순서를 정하거나 CMOS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미지는 살짝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 맞지 않으시면 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부팅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가 꺼졌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고프로로 촬영을 할게요. 화면을 캡처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화질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로고가 나올 때 부팅 순서를 바꿔주셔도 되고 바로 부팅 됐네요. 전 그럼 F2를 눌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ESC 눌러서 이제 CMOS 설정에 들어왔습니다. 단축키를 눌러봤는데 잘 안 돼서요.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보시면 붓 드라이브 현재 순서를 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 붓 매니저가 있고 제 SSD 하드가 있고 여기 보면 UEFI 샌디스크 보이시죠? 네, 이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세이브하고 나가주시면 자, 이제부터는 메모리가 우선순위로 부팅이 됩니다.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에도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지도 않고요. 검출 방식이나 계산 방식, 연산 방식 등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 검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컴피그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현재 이 컴퓨터의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 테스트 있습니다. 그냥 스타트 테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스 화면이 나왔죠? 이거 옛날에 컴퓨터에서나 보던 건데 저기에 보시면 현재 CPU의 알고리즘을 대입을 해서 이제 메모리에다가 값을 넣어보고 그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다가 제가 1111이라고 데이터를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죠. 그럼 답은 5555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이 55가 안 나오고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얘는 메모리나 이런 곳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메모리 용량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몇십 분에서 많이는 몇 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그냥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검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메모리 쪽이나 이 하단 부분에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메모리에 고장이나 불량 혹은 접촉 불량 등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먼저 조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부러 단자를 바꾸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메모리를 그대로 빼서 접촉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지우개잖아요. 지우개로 잘 닦아서 다시 한번 똑같이 장착을 하신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에 하나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메모리 슬롯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슬롯, 다른 위치에 있는 슬롯으로 껴본다던가 메모리 위치를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 메모리 불량입니다. 그때는 다른 메모리를 가져와서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가끔 CPU 때문에도 에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CPU 고장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밖에 못 봤어요.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 연산하는 과정은 CPU가 연산을 하는 거지 메모리가 연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메모리는 기록장치잖아요. 기록장치이기 때문에 CPU 불량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충분히 메인보드 불량 때문에도 오류가 나타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메모리 고장일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메모리 검사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 컴퓨터 AS를 부르지 않고서도 충분히 웬만한 컴퓨터 고장 진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에러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저 이 노트북은 아직까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오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는 구매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용산에서 조립 컴퓨터를 맞췄는데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메모리 불량이었습니다. 초기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기 불량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고 뭔가 이상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가 좀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게임에 들어가면 게임만 들어가면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영상만 볼 때만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만 오류가 난다거나 컴퓨터를 오래 놔뒀더니 자기 스스로 멈춰버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고장 증상들은 메모리도 의심해 볼 수 있고 뭐 다른 부품의 고장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방법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그래픽 카드를 동일한 형태의 도스 모드는 아니지만 리눅스 상에서 리눅스를 메모리로 부팅을 시킨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끝날 때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컴퓨터 고장은 대부분 해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